바람의 머신러닝 81번째 강의입니다. 5차 역전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차 역전파에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역전파를 계산하기 전에, 역전파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순전파 앞에서부터 뒤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을 살펴봤죠. 그래서 사과가 있었고 이 사과의 가격이 1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개수가 있었고 이건 2개였습니다. 100과 2라는 두 개의 입력 값이 이 곱하기라는 연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곱하기라는 연산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개가 곱해져서 20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200이라는 값이 이 다음번 노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노드, 이 동그라미 하나, 이 점 하나 계산이 되어 있고 있는 이 아주 작은 점 하나에 관련된 정보만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과의 처음부터 장바구니에 담기는 모든 과정, 개수나 소비세 이걸 다 보겠다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이 첫 번째 동그라미, 노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노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자, 간접적으로 200이 나와서 220이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뭐 소비세가 이 다음에 들어올 이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얘하고 관계되는 거, 직접 들어오는 거 100, 직접 들어오는 거 2, 직접 나가는 거 200, 요것들만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노드에 들어오는 직접적인 정보들, 그 정보들만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어렵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굳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인 거죠. 자, 누구나 할 수 있고 단순한 계산, 누구나 할 수 있고 단순한 계산은 뭐냐 그러면,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은 계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하기 쉬운 그런 계산이 되는 거죠. 복잡한 문제를 컴퓨터에게 주고 이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은 어떤가요? 이 노드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값을 곱해서 곱한 값을 출력해라 라는 걸로 끝이죠. 이거 하나만 봤을 때는 딴 거는 신경 쓰지 말고요. 다른 데는 어떤 값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신경 쓰지 말고 이 노드 하나에 관련된 것만 봤을 때 이건 굉장히 국소적인 계산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련된 정보들만으로 계산을 하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컴퓨터를 통해서 하기 쉬운 그런 계산이 됩니다. 노드에 들어오는 입력값 100과 2로 출력 200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산 그래프를 왜 사용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소적인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를 다 계산하기 위한 알고리즘, 전체를 다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노드 하나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전체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노드의 단순 계산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두면 전체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단순 계산에 집중했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단순화되죠. 노드 하나에 대해서 들어오는 값들에 대해서 더하거나 혹은 곱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출력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단순화됩니다. 전체를 봤을 때는 이를테면은 뭐 우리가 문제 자체를 크게 봤을 때는 이를테면 손으로 쓴 글씨를 입력값으로 받아서 이 하나하나의 그 점들에 대한 것들을 x 값으로 받아서 아주 커다란 어레이, 배열을 만들고 커다란 그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 커다란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이 안에서 우리가 신경망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0, 1, 2, 3, 4, 5, 6, 7, 8, 9에 대한 그 확률 값을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을 짜라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짜야 될지 굉장히 좀 복잡하겠지만 지금 여기 봤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 자, 딴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요 노드 하나에 대해서 들어오는 값
이것들을 곱해서 나오는 출력값을 만들어라 라고만 해준다 그러면 이건 너무 단순한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건 너무 단순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프로그램을 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이런 단순 계산을 반복해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단순 계산들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게 컴퓨터입니다. 자, 노드의 단순 계산에 집중하게 되고 문제를 단순화하게 됩니다. 국소적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중간 계산 결과를 또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봤던 것처럼 여기 나온 200이라는 값을 우리가 저장을 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장을 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가져다 쓰거나 혹은 비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중간 계산 결과를 보관을 할 수가 있고, 미분의 효율적 계산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은 우리가 역전파를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분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거나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으면은 미분과 적분이 굉장히 좀 낯선 혹은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 그 미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쉽게 계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전체에 대한 미분을 계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 문제겠지만, 이 노드 하나하나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 미분은 굉장히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역전파라는 게 지금 나온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이 오늘 역전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림인데, 사과 2개가 들어가서 100 곱하기 2에서 200이 나왔죠. 그리고 200에다가 소비세 1.1이 곱해져서 22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순전파라면, 이제 최종적으로 장바구니에 담긴 이 사과 2개의 가격은 220입니다. 여기서부터 1이라는 값으로 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가 그대로 와서 이쪽으로 갑니다. 1이라는 값이. 그리고 여기 곱하기라는 노드를 만나게 되면 여기 나온 이 값은, 거꾸로 가는 값은,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오는 값하고 1을 곱해서 여기 이 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노드에서 입력값이 지금 2개가 있죠. 입력값이 2개가 있고 출력값이 하나가 있죠. 200, 1.1, 220. 그러면 200이라는 요 입력값에 대한 역전파값, 반대값, 반대쪽으로 흐르는 값은 뭐냐 그러면, 이쪽에 출력으로 나온 그쪽에 대해서 이 1이라는 값이 처음에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1이라는 값에 대해서 여기 들어온 1.1을 곱해서 얘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결과값은 1 곱하기 1.1이니까 1.1이 된 거죠. 1.1이 된 거고요. 얘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얘가 다시 이쪽으로 나가는 걸 보려고 그러면 1.1이 들어오고 2를 곱해서 2.2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2.2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여기 출발할 때 1이었고 여기 맨 마지막에 도착할 때 2.2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 사과 자체에 대한 가격에 변동하는 비율이 최종적인 결과에 미치는 기울기 혹은 영향이라고 합시다. 영향은 2.2라는 뜻이 돼요. 이 100이 10%만큼 작아진다 혹은 10%만큼 커진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값은 이 처음에 나왔던 이 100이라는 값이 10% 올라가거나 10% 낮아지면 여기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값은 10%가 아니라 그에 대한 2.2배, 10%에 대한 2.2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가 되겠네요. 10 곱하기 20이니까 22%만큼 얘는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100에서 10만큼 올라가거나 10만큼 낮아지거나, 얘가 110이 되게 되면 220에서 2.2배, 자 10원에 대한 2.2니까 22가 되겠네요. 22만큼
얘가 10원이 올라가면 얘는 22원만큼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242원 이렇게 될 겁니다. 요 수치가 그걸 의미를 하는 거고, 이건 곧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알고 있었던 미분값과 관계가 되는 거죠. 미분값을 우리가 기울기 값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기울기 값으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기울기 값으로 이해를 했다는 얘기는 x 쪽으로 1만큼 변동이 있었을 때 y 쪽으로 얼마나 변동이 있느냐라는 게 이제 기울기죠. x 쪽으로 1만큼 더 커졌을 때 y가 2배만큼 더 커진다. x 쪽으로 1만큼 커졌을 때 y가 2만큼 커진다. 그러면 1분의 2, 2라는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2.2라는 기울기가 있는 겁니다. 즉 사각값이 1만큼 바뀌면은 여기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값은 2.2만큼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쭉 간단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하면서 실제로는 미분값으로 기울기를 계산을 했지만, 미분으로 기울기를 계산했지만 우리가 미분 함수를 쓰거나 미분이라는 얘기를 한 적 없어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1이라는 값이 여기 곱하기라는 노드에서 이쪽 노드로 가는 거를 보려면은 1.1을 곱해서 들어오는 또 다른 값을 곱해서 1 곱하기 1.1이 이쪽으로 가게 되고, 1.1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다 2를 곱해서 2.2가 이쪽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아주 단순한 곱셈을 가지고 계산을 했죠. 미분을 직접 계산한 게 아니라, 구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미분을 쓰지 않으면서 미분값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미분의 효율적 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분에 대한 아주 이상한 그 공식을 써가지고 이 공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머리에 복잡한 A4 용지 4장 5장 되는 그런 계산의 결과로서 미분값을 구해낸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1 곱하기 1.1, 1.1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계산해냈다는 거예요. 그냥 곱해서 굉장히 쉽게 계산을 해낸 거죠. 자, 우선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